한국갤럽의 마지막 조사가 큰 화제입니다. 해당 조사는 분당갑의 비례정당 지지율인데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론조사 곳의 결과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지만 원래 여기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기지 못했던 험지였는데 이광재 후보의 엄청난 선거운동과 정권 심판이 맞물려 승리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KBS 조사는 엄청난 차이를 냈죠. 또한 분당을 역시 날리면 김은혜를 상대로 상당히 앞선 조사가 나왔는데 매우 기쁩니다. 한편 여성 최초 국회의장을 노리는 추장군의 경우 초박빙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제가 당내 자체 조사에서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이제 제발 개혁적인 자리로 변모하길 바라면서 조금 걱정인 것은 이준석입니다. 지금 두 개의 여조가 전부 30%를 넘었는데 싹을 잘라야 하는데 말이죠. 동탄의 지인들에게 제발 지지 호소를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이번 총선의 결과를 민주당의 승리로 의심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전 총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망하는 엄경영, 최병철 이런 사람들 다 헛소리라는 게 TK하고 PK를 합쳐서 호남을 압도하기 때문에 30석 이상을 먹어놓고 시작한다. 근데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질 수가 없어. 언제부터 그랬느냐? 2016년 이래로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해. 이게 갑자기 이번 선거 들어가 정권 견제론이 막 엄청 세져가지고 민주당이 압도하는 그런 구조가 된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시면 2016년 선거 때 국민의당이 호남을 쪼개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때 단순히 수도권에서 뭐 123석 이게 아니고 압도를 하는 선거였어요. 그게 깨진 적이 없어. 2020년 선거에서는 국민의당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80석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인구 구조가 뭐가 문제냐? 서울에서 젊은 인구가 전부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네. 심지어 교통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지하철도 다 뚫려있고 포천까지 철도가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철도는 리버럴을 키웁니다. 그래서 포천도 지금 다이다이 붙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현재 1도 숨기지 않고 속마음 그대로 판세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대부분 총선의 구도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부딪히는데 이번 4.10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무자비하고 개념 없는 통치 방식은 결국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정권 안정론은 애초에 힘을 얻기 힘든 상황이었고 선거 전략을 윤석열의 독단으로 인해 소통이 막힌 부분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올려 당정 분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민생에 대한 도탄이 임계점을 넘어 총선에 확실한 심판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남은 일주일 동안 그것을 뒤집을 묘안이 보이지 않자 이제 와서 한동훈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을 흔들 수 있을까요? 덕분에 변수는 사라졌고 데이터로만 보면 민주당 단독 180석 이상은 이제 유력해진 부분입니다. 남은 것은 투표율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뒤로 저는 방송 횟수로는 수백 번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 볼 필요 없이 투표율만 확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층의 결집과 높은 투표율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지만 40대 50대 투표율은 그게 아닙니다. 제발 지난 대선처럼 투표를 포기해 나라가 박살나는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민주진영 대부분이 투표를 완료해 역사에 남을 선거로 기록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원하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각오다!